방금 소개받은 파이오링크의 이경헌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막 좀 식사하시고 들어오고 계시니까 오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 강연을 기필코 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만, 정예 멤버들만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 열심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보안에 대처하는 스위치의 진화로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스위치라고 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그냥 이 장비로서 보안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요. 이런 어떤 스위치가 지금 수많은 보안 위협들에 어떻게 대응해서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강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안 위협이야 사실은 뭐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안 장비들,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뭐 하루가 멀다 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안 침해 유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인터넷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주요한 서버 자원들을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이제 해킹이죠. 이런 어떤 보안 공격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방화벽이나 IPS, 웹방화벽,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고, 모든 IT 인프라를 갖고 계시는 회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장비들을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보안 위협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 자체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악의적인 공격자가 뭔가 이렇게 그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악성 코드를 퍼뜨린다거나 내부의 정보들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이메일 뭐 1000파일을 클릭해서 자기도 모르게 악성 코드에 감염됨으로써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공격자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는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성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양한 기기들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 사용자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계속 사용자들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어떤 경계 보안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그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지금 뭐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티바이러스나 EDR 솔루션, 안티봇, UTM, 뭐 NAC 등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부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런 보안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스위치는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네트워크에 다 기본적으로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스위치에서 이런 보안들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의 첫 번째 스위치의 진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위치의 모든 영역에 다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에 보안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내부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을 효과적으로 막아보자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스위치의 진화의 첫 번째는 시큐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스위치에서 모든 보안 위협들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네트워크 트래픽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보안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확산되는 것들을 스캐닝을 통해서 확산을 시키는데, 그 부분들을 스위치에서 1차적으로 걸러준다거나, 아니면 비인가 단말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자세한 어떤 스위치에서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만 상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요즘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고,
기업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메일을 함부로 첨파를 클릭하지 마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랜섬웨어가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거를 막는 솔루션들은 또 여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위치에서는 그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거를 막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 랜섬웨어에 감염된 또는 봇에 감염된 그런 기기들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그 확산할 때 다양한 어떤 스캐닝이나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스캐닝 과정들을 그 스위치에서 탐지하고 그런 어떤 이상 스캐닝 부분들을 차단함으로써 랜섬웨어나 봇들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그 사용자들한테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ARP 스푸핑인데요. ARP 스푸핑을 통해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여러 가지 이제 통화 내역을 엿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IP 카메라 화면을 자기 쪽으로 빼돌려 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에 유포시킨다거나 이런 어떤 좀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격들을 ARP 스푸핑이라는 공격을 통해서 그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ARP 스푸핑 그 스위치의 특성이 모든 장비, 모든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ARP 및 모든 브로드캐스트 패킷들을 1차적으로 받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위치에서 받은 ARP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악의적인 어떤 스푸핑 공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스푸핑 공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호스트를 다른 곳으로 격리시킨다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 어찌 보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공격들을 스위치에서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그 내부 기기들이 여러 가지 이제 봇이나 이런 데 감염이 되면 통상적으로 이 봇넷을 형성하게 되고 이 봇넷은 어떤 특정한 서버나 호스트를 공격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위치에서 그 여러 가지 내부 디바이스들의 그 트래픽 패턴들을 보고 그 트래픽이 뭐 좀 그 불분명하게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또는 특정한 어떤 공격 트래픽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캐치를 해서 이런 어떤 도스 공격들을 내부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부의 어찌 보면 호스트나 서버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부 네트워크를 보면 그 처음에 설계된 대로 설계되어 있는 호스트들만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뭐 개발자나 내부 직원들이 집에서 쓰던 뭐 공유기를 가져와서 자기가 이제 따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외부 그 뭐 손님이 와서 연결을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주고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그 단말들이 내부 네트워크를 수시로 이렇게 그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위치에 어쨌든 연결을 하려면 스위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스위치에서 이제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 공유기나 아니면 IP 맥이 위변조됐거나 아니면 미등록되어 있는 단말들을 1차적으로 걸러서 이런 어떤 그 공격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받은 장치라도 회사 규정상 접속하지 말아야 될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스위치에서 1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의 트래픽 전달을 주로 하던 스위치에서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이렇게 탑재함으로써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위협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단 관리가 굉장히 편해야 됩니다. 관리가 복잡하고 운영이 복잡하면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두 번째로 지나야 될 방향은 심플이라고 이제 정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설치가 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게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위협에 잘 대응을 하려면 내부 네트워크에 어떤 트래픽들이, 어떤 호스트들이 동작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시성이 이제 좋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네트워크가 안 된다. 이런, 네트워크가 안 될 경우에 업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사용자의 또는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실수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여러 군데 지역적으로 넓은 위치에 스위치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문적인 IT 관리자, 스위치 관리자가 각 지역에 모두 다 배치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위치 관리를 기존의 이제 CLI 형태의 스위치 관리, 현장에 가서 콘솔을 꼽는 스위치 관리가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중앙에서 전문가가 각 스위치의 상태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라우드형 관리 방식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스위치를 설치를 할 때도 각각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모두 다 내려가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각 스위치에다가 원래 구성해야 될 내용들을 중앙에서 다 구성을 먼저 해놓고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고 그 스위치를 전원에 연결시키고 인터넷에만 연결시키면 자동으로 중앙에서 설정된 설정들이 내려가서 그 스위치가 동작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제로터치 인스톨레이션 방법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사람이 여러 군데를 일일이 가서 설치를 하다 보면 항상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운영하다 보면 항상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바로바로 그 엔지니어들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장애의 원인과 그 다음에 장애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알람을 준다거나 아니면 원격에서 이제 핑이나 트레이스 라우트, 맥 사용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원격에서 케이블이 좀 헐거워져서 빠진 게 아닌지 어떤 케이블 연결 불량에 대해서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스위치 장비가 장애가 발생해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스위치 장비를 껐다 켜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스위치 장비를 핸들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장으로 항상 사람이 가서 물리적으로 이제 꺼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는 옆에 살아있는 스위치에서 그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그 장애가 발생한 스위치를 원격에서 리셋시킬 수 있는 기능, 이런 다양한 형태의 스위치 관리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치 장애 시에 장비의 어떤 LED 상태를만 보고 이게 어떤 장애인지를 좀 알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 시스템과 인터넷 접속 스위치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망에 문제가 생겨서 인터넷 접속이 끊겼을 때 관리자가 갖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중앙으로 그런 어떤 문제 상황들을 그 로그를 뽑아서 보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그들을 USB에 담아서 중앙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다양한
장애 관리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설치 또는 장애뿐만이 아니라 내부망을 운영하다 보면 내부망에 수없이 많은 단말 호스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호스트가 뭐 이게 붙어 있는지, 트래픽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허가받은 호스트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는 모든 호스트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스위치를 감시 센서로 활용해서 클라이언트 및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들이 여러 공간에 이제 설치되어 있을 때 어떤 지도를 통해서 스위치의 설치 위치나 어떤 토폴로지 맵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호스트들이 누가 언제 어느 사이트로 얼마나 트래픽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트래픽 사용량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어떤 호스트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스위치에서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단말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사용자 단말에 이제 IP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이 IP 자원 관리를 스위치에서 직접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모든 IP 자원들을 이제 스위치에서 다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기록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자산들에서 누락된 게 있는지 추가된 게 있는지를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그런 어떤 자산 관리도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가 기존에 이제 트래픽만 전달하던 기능에서 보안 기능을 탑재하고 이 보안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심플한 관리 기능을 이제 탑재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 기능과 관리 기능이 탑재된 스위치가 스마트하게 이제 CCTV망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망에 효과적으로 스마트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 스위치의 진화로 이제 스마트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오늘 CCTV 주로 여기가 이제 오늘 주제가 CCTV가 많고 전시된 부분도 이제 CCTV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CCTV 네트워크에서 뭐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으셨을 거고 잘 알고 계실 거고요. CCTV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스위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망도 마찬가지 IP 망이고 CCTV 자체가 스위치에 1대1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CTV 망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랜섬웨어에 감염된다거나 CCTV IP 카메라가 봇으로 뭐 이렇게 이용된다거나 아니면 비인가 단말들이 접근해서 내부 CCTV 트래픽들을 이렇게 따로 몰래 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어떤 스위치에서 할 수 있는 보안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CCTV 망 보안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요. CCTV 망에서 약간 특징적인 부분, 스위치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IP 카메라의 패스워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IP 카메라의 패스워드가 디폴트 패스워드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패스워드 관리를 뭔가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지침들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패스워드 관리를 위한 전문 솔루션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위치에서도 이런 패스워드 관리까지 같이 자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IP 카메라도 다 일종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두 개의 IP 카메라에 감염된 게 한두 개만 감염됐을 때 문제가 되기보다는 다수의 IP 카메라가 감염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IP 카메라가 감염돼 있을 때 그
그 악성 코드가 네트워크에 퍼지지 못하도록 스위치 단에서 어떤 스캐닝을 탐지를 한다거나 좀 비정상적인 트래픽들을 탐지함으로써 이 악성 코드가 그 CCTV 망 전체에 퍼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스위치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악성 코드가 퍼져가지고 이 IP 카메라들이 본넷을 형성해서 디도스 공격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설사 이제 그 악성 코드가 다수의 IP 카메라가 감염돼서 본넷을 형성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 디도스 공격을 스위치해서 그 탐지를 하고 트래픽들을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도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P 카메라 영상들을 ARP 스푸핑 등을 통해서 몰래 이제 빼본다거나 빼본 영상들을 인터넷에 유출시킨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유니캐스트 ARP 스푸핑 공격을 ARP 스푸핑 공격을 스위치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푸핑 공격 차단을 통해서 CCTV 카메라 영상 그 정보를 해킹하는 이슈를 원천적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 CCTV망 내부에 인가되지 않은 외부 사용자가 들어와서 각종 내부 정보들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스위치에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보안 정책들이나 보안 솔루션도 있지만 일단 내부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스위치에 먼저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에서 1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어떤 비인가 단말에 대한 접근 제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CCTV IP 카메라 비밀번호도 전문 솔루션들도 있지만 이런 그 스위치에서도 효과적으로 IP 카메라 비밀번호들을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탑재됨으로써 CCTV망에 스위치가 스마트하게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IP 카메라 위치나 그 다음에 트래픽에 대한 분석도 물론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그 카메라에 스위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격에서 그 스위치를 리셋시킴으로써 망을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관리 기능들 다 CCTV망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위치의 진화로서 이제 스마트 부분에서 제가 CCTV망 보안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산업 제어 시스템에도 이 스위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 제어 시스템은 최근 들어서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에 이렇게 공격 스톡스넷이라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공격 빈도나 공격 피해의 그 규모의 어마어마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리고 그 공격 사고 사례가 굉장히 크고요. 한 번 사고가 나면 이거는 기반 시설에서 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업제어 시스템에서 왜 최근 들어 또는 근 몇 년 들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기존의 산업제어 시스템은 폐쇄망으로 통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기반의 AI 기반의 이런 어떤 다양한 그 IT 자원들을 그 산업제어 시스템에서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업제어 시스템이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이나 편리성 등을 위해서 네트워크가 자꾸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도 기존의 이제 폐쇄형 프로토콜에서 공개형 프로토콜로 자꾸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산업제어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O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 옛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약점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 시스템 운영자들이 보안을 이제 기존에는
폐쇄망에서의 보안만 신경 썼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개방된 인터넷 기반의 환경에서의 보안에 대해서 아직 뭐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국가 주요 사회 기반 시설, 특히 이제 16개 분야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사이버 시큐리티를 개선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있었고요. 이런 어떤 대통령 행정명령에 기반해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니스트라고 하죠. 니스트에서 산업제어 시스템 보안 가이드를 이제 발간을 했고, 국제자동화협회에서도 산업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어떤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산업 제어 시스템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IEC 62443이라는 것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했고, 그에 맞춰서 키사에서 이런 어떤 스마트 공장의 최소 보안 가이드라고 해서 제시를 해서 여러 스마트 공장에 이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IEC 62443에서 이런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 또는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 다양한 보안 위협, 기존 이제 IT 영역에서의 보안 위협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안 위협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IT와 거의 이제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일반 이제 해킹에 의한 공격이라든가, 뭐 USB에 그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USB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지보수 하는 분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운영하는데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깔려 있어서 그게 내부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로 전파가 된다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보안 위협이 일단 있고요. 이런 어떤 산업 제어 시스템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 계층별로 또는 이제 요구사항별로 모두 다각도의 관점에서 보안 장비를 도입한다거나 보안 절차를 강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 보안 가이드라인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도 일단 내부 네트워크가 대부분 요즘은 이제 이더넷 기반으로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스위치에서도 효과적으로, 스위치가 다 할 수 있다라기보다 스위치에서도 일단 1차적인 관점에서 보안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인가 단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어찌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인가된 단말만 사용하고 비인가된 개인이 휴대에 갖고 온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혹시 뭔가 이렇게 그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트래픽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런 발생된 트래픽이 PLC나 이런데 영향을 주고 그 기기가 이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스위치단에서 트래픽 발생을 탐지를 해서 그것들을 1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드버스나 이런 어떤 그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의 취약점들, 이게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하는 공격들도 프로토콜 어노멀리 탐지를 통해서 스위치에서 막을 수 있고요. 스위치에서 추후에 어찌 보면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을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이상 패턴들을 탐지해내고 그것들을 이제 알람을 하거나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랜섬웨어가 확산되는 것들을 이게 효과적으로 또 스위치에서 차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 US 사이트에 내부에서 접속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또는 내부에서 외부로 이제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스위치에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래픽 전달을 위한 스위치가 이 보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나야 되는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보안 기능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보안 기능을 효과적이고 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지 보안 위협에 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한 그런 어떤 관리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보안 기능과 심플한 관리 기능을 가지고 각 산업 영역에 맞게 CCTV, 산업 제어 시스템, 국방 이런 각 산업 영역에 맞는 스마트한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탑재함으로써 스위치가 이런 어떤 급증하고 있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어떤 장비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안에 대처하는 스위치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간략하게 그러면 저희 이제 파이오링크에서는 이걸 위해서 어떤 기반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위치의 보안 기능을 올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스위치라는 게 트래픽이 와이어 스피드로 이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 와이어 스피드로 지나가는 트래픽들을 다 잡아서 보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 L2L3 스위칭과 보안 엔진을 분리하고 L2L3 스위칭에서 일정한 트래픽들을 필요한 것들은 샘플링하고 어떤 부분들은 전체 올리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보안 엔진에서 그 보안을 검사하고 그 보안 검사 결과 어떤 트래픽들이 더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면 스위칭 칩을 컨트롤해서 트래픽들을 지능적으로 이제 보안 엔진으로 올려주는 기술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스위치에서 탐지할 수 있는 보안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심플한 관리 기능, 중앙 집중, 클라우드에서의 관리 기능을 위해서 이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편한 설치를 위한 아까 제로 터치 인스톨레이션 기능이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장애 감시와 대응, 그 다음에 가시성, 그 다음에 연결 단말에 대한 자산 관리,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T 매트릭스와 T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파이오링크에서는 T 프론트라는 스위치 라인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IT 및 OT 내부 네트워크에서 보안 가시성 쉬운 관리들을 제공하는 스위치 라인업입니다. 일단 보안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 그 다음에 백본 스위치, CCTV의 여러 가지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IP 카메라 관리 기능까지 있는 CCTV 전용 스위치, 그 다음에 OT 네트워크에도 적용할 수 있는 OT 전용 스위치 해서 전체 이제 스위치 라인업을 보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점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오링크는 지금 그 회사 창립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요. 초기부터 저희가 그 ADC 분야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그 경쟁력 있게 해외 vendor들, 시스코나 F5나 이런 해외 vendor들과 경쟁하면서 기술력 중심으로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켜 왔고요. 한 2007년부터는 웹방화벽, 웹 공격이 굉장히 이렇게 급증했기 때문에 웹방화벽을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 최고 성능의 웹방화벽으로 포지셔닝하고 있고요. 한 2010년부터 저희가 스위치 부분들을 만들면서 그냥 이제 일반 스위치가 아니라 보안 스위치 형태로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 CCTV 전용 보안 스위치 등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스위치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보안 쪽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제 장비뿐만이 아니라 보안 관제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 컨설팅,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까지 다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관제 서비스와 컨설팅 서비스, 그다음 솔루션 공급까지 같이 이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와 이제 정보보호 관련해서 기술력 있는 이제 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